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마이클 왈저의 다원적 정의가 가장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복합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 마이클 왈저의 복합평등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클 왈저는 이 영역을 크게 세 차원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장의 영역이고, 두 번째가 공적인 인정의 영역이고, 세 번째가 복지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우리가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상품과 재화. 그리고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렴될 수 있습니다. 명예. 그리고 이 복지라는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죠. 자, 이것이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데, 그럼 이러한 가치는 어떠한 분배 기준에 따라서 재화가 분배가 되느냐? 먼저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한 자유 교환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면 더 많은 교환을 통해서 그만큼 더 많은 재화와 부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경쟁력이 미약하여 자유 교환의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적은 상품과 재화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돈은 결국은 경쟁에 따른 자유 교환이라는 분배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명예다. 자, 명예는 어떠한 분배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느냐? 바로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연구 업적을 냈느냐, 이런 업적에 따라서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명예가 분배된다. 그리고 이 복지 영역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인간다운 삶이죠.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느냐, 바로 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느냐, 얼마나 배가 고픈가, 얼마나 치료를 받고 싶은가, 이런 필요에 따라서 그 가치가 분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치가 분배되고, 그리고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업적에 따라서 가치가 분배되고, 시장의 영역에서 경쟁에 따른 자유 교환에 의해 가치가 분배된다면 그것은 복합평등이 실현된 상태죠. 그런데 이 복지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살 가치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가치가 더 많이 확보되거나 혹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박탈당한다면 결국 이 복지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돈을 분배하는 기준, 즉 경쟁에 따른 자유교환에 따라서 복지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인간다운 삶을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복지의 영역을 시장의 영역이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명예라는 가치는 업적에 따라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돈을 분배하는 기준, 즉 경쟁에 따른 자유교환의 횟수에 따라서 이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명예가 분배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명예를 분배하기 위해서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데, 그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경쟁에서 자유교환의 기회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박사학위를 돈으로 산다든지 혹은 자기 성적을 돈으로 산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바로 이 시장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분배 기준이 이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분배 기준을 무시하고 시장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분배 기준이 공적 인정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왈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복합평등이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왈자는 이러한 복합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 돈이라는 가치가 너무 힘이 세져서 병원의 입원 순서를 결정해 버리거나 돈으로 박사학위를 사고 팔게 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돈이라는 가치는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죠. 그런데 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의 입원 순서를 앞당길 수 있거나 그래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거나, 이것은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 복지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분배 기준이 복지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분배 기준을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박사학위를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침해한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장의 영역에서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이 바로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인 업적을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복합평등이 깨진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왈자는 이렇게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고유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지배하는 현상을 전제라고 불렀습니다. 독점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자, 그래서 왈자는 그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그 고유한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작동하는 분배 기준에 따라서 그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분배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특정한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을 침범하여, 즉 특정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또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침범하는 것, 이것은 전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특정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이 또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침해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온전히 받지 못하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는 거나, 이런 경우가 만약에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왈자가 말하는 전제, 즉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고유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지배하는 독점, 전제가 발생하여 복합평등이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의 종교적 신념을 비웃거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시장의 논리가 인간 존엄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한 아주 위험한 전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 다문화 사회라는 맥락에서 왈자의 복합평등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다문화 가정 배경 출신의 민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민수는 부유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너는 종교적 자유도 갖지 마, 그리고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복합평등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자, 그래서 바로 전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라는 가치가 복지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왈자가 꿈꾼 가장 정의로운 상태는 복합평등이에요. 돈은 시장에서만, 명예는 업적에 의해서만 그 힘을 발휘하고 어떤 가치도
다른 영역의 칸막이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단단히 세우는 상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왈저는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공적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이 명예를 독점하거나 혹은 복지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인간다운 삶을 독점해버리면 그것은 복합평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영역의 칸막이를 튼튼히 세우는 것, 바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하는 것,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결국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복합평등을 제도적 차원에 적용하자면 우리 법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기본적 인권,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것은 돈이라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왈저식 복합평등의 실현이랍니다. 그래야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주민 출신의 다문화 가정의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 부분 낮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그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구 업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혹은 석사학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이 돈이라는 가치가 공적 인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와 복지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를 침범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침범이 발생하는가? 시장의 영역에서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이 시장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 즉 업적이라든지 필요라고 하는 그 분배 기준을 훼손시켜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는 그 고유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분배하는 고유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실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분배 기준이 또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그 고유한 분배 기준을 무시하고 그것까지 침범한다면 그것은 전제, 독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통해 그분들이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복지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애쓰는지 그 철학적 이유를 알겠나요? 자, 그것은 단순히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정의의 칸막이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시장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라는 가치가 복지나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칸막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왈저가 다원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복합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